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에스퍼 장관이 해임됐다며 그간의 직무 수행에 감사하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을 해임시킨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논쟁이 있었는데요. 이제야 트럼프의 속내를 알 수 있게 할 만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루이 고머트 연방하원의원이 뉴스맥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대선에서 선거 데이터를 부적절한 방식으로 호스팅한 사이틀사에 대해 대규모 미군이 습격을 강행했으며 해당 서버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미군까지 투입시켜야 하는데 중간에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에스퍼 국방장관이 반대를 하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일이 생긴다면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이틀사는 2001년 스페인에서 설립된 투표기 전문 회사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객을 가진 회사로 알려졌으나 최근 경영난을 겪었고 올해 여름 파산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이틀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군이 침입해 압류해간 것도 없으며 이번에 논란이 되는 사항들과 일체 연관이 없다는 등의 팩트체크 내용을 올렸지만 이 회사의 웹사이트는 접속이 되지 않아 의혹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틀사 미군들이 압수해서 무슨 증거들을 수집했는지 모르겠지만 벌써부터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사이틀사는 조지 소로스 및 민주당 의원들과 커넥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립자 폴 앨런의 불칸 캐피탈사가 문제의 사이틀사에 4천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친중적인 면모를 보여온 빌 게이츠 역시 사이틀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루이 고모트 의원은 독일에서 발생한 미군의 사이틀사 서버 습격에 대한 정보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도미니언 서버가 불법적인 선거 조작에 관여한다고 판단한 후 정보 검색을 통해 서버가 독일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서버에 액세스하여 합법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무부가 법무부와 협력했으며 독일 정부가 해당 회사의 서버를 장악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종류의 압수에 영향을 미치는 데 필요한 적절한 문서가 서명되었으며 이 작전에서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지원도 있었습니다. 또 트럼프가 전 국방부 장관인 에스퍼를 해고하고 새롭게 정보 요원 출신인 밀러와 캐시 파텔을 국방부 전면에 배치한 이유는 군대가 작전을 진행함에 있어 어떠한 방해도 받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CIA는 이 작전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이제 서버를 파악함으로써 미국 대선 개표 시 누가 언제 개표와 관련된 불법적인 지시를 내렸는지 직접적인 증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의 변호사 중 한 사람인 린 우드도 이번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바이든과 그의 범죄 집단이 오늘 밤 잠을 잘 수 없을 것이라는 트윗을 올려 파장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정선거는 이제 더 이상 소설이 아닙니다.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는 주장이 오히려 소설에 가깝습니다.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트레이 트레너 씨는 미국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했음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는 미 전역의 선거를 총괄하는 최고 권위의 부서로 선거 관련 최고기관의 위원장이 직접 부정선거의 존재를 인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트레이 트레너 위원장은 미국 방송매체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미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저질러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바다에서 10,000명 이상 네바다 외의 거주자가 투표를 한 점이 발견된 점, 빈 투표지에 임의로 계속해서 마킹을 하고 있는 선관위 직원이 다수 발견된 점, 새벽 4시에 갑자기 주정부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우편물을 싣고 왔으며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찰복을 입은 무리들이 합법적인 참관인을 통제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정식 경찰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정체불명의 무리가 정식 참관인의 개표소 진입을 막은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미시간과 펜실베니아 등 경합주에서는 공통적으로 새벽 4시에 정체불명의 차량을 타고 신원을
알 수 없는 경관이 공식 참관인의 개표소에 출입을 막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각 바이든에게 몰표가 나왔고 모든 경합주에서 트럼프에 역전을 했습니다. 개표에 참가했던 한 선관위 직원은 내가 표를 세어봐서 아는데 물리적으로 사람이 셀 수 있는 표는 한정적이다. 내가 개표를 진행한 개표소에서 퇴근 후 수만 장의 표가 바이든 쪽으로 집계되어 있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투표를 집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고, 미시간의 디트로이트를 비롯해 수많은 개표장에서는 공화당 참관인을 못 들어오게 막은 상태에서 밖에서는 개표장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판지 등을 창문에 붙여 가리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에 정작 부정선거를 주장하던 트럼프 당사자도 놀랐는지 또다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폭풍 트윗을 올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조지아주의 공화당원 국무장관은 투표용지 서명이 가짜인지 사람들이 확인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왜 그럴까? 이것 없이는 모든 과정이 매우 불공평하고 무의미할 지경이다. 모두가 조지아주에서 이겼다는 것을 안다. 1994년에도 뉴욕타임즈 기사를 보면 부정선거로 인해 펜실베니아 상원 자리가 뒤바뀌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정확히 이것이다. 어느 차기 행정부가 들어설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절대로 나와 반대로 배팅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수천 명이 참가하는 대선 불복 집회가 열렸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백악관 인근 프리덤 플라자로 모여들어 100만 마가 행진, 트럼프를 위한 행진, 도둑질을 멈춰라 등의 이름을 내세운 다수의 단체가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케일리 맥커네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집회에 100만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펜스 2020이라고 적힌 깃발을 휘날리며 선거 도난을 중단하라, 4년 더를 연호했습니다. 시니어 미국을 축복하소서, USA 등과 같은 구호를 짧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도 들고 일어나고 있고 여기저기서 증거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상황이 트럼프에게 유리하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재자 투표 폐기 여부를 놓고 트럼프 캠프가 펜실베니아주 몽고메리 카운티와 필라델피아 카운티에 제기한 소송 6건을 포함해 애리조나와 미시간 등 핵심 경합주 3곳에서 모두 9개의 소송을 기각 불기소 처분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소송을 맡았던 대형 로펌 스넬 & 월머에 이어 포터라이트, 모리스 앤 아서마저 수임 철회 신청을 하는 등 트럼프의 기운을 빠지게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는 오랜 지인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을 대선 불복 소송을 이끌 새 책임자로 임명하며 끝까지 가보겠다는 태세입니다. 트럼프는 현재 대선 불복과 관련해 양면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부정선거에 강한 주장을 하는 일련의 게시물을 올리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공개 발언에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지 않고 이번 행정부는 봉쇄로 가지 않을 것이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느냐. 어떤 행정부가 될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등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언론, 대중들과의 밀당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평소 한국 비난에 앞장서던 일본 산케이 신문도 한국의 대응을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산케이 신문은 13일 한국 감염 경로 구할 파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이 대량 검사와 감염자의 행적을 철저하게 추적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의 증가세에 제동을 걸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달 2일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회담한 끝에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한국의 대응에서 배우고 싶다, 경험을 공유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청와대의 발표를 전하며 문 대통령이 2월 하순 이후 16개국 정상과 전화회담을 했는데 한국의 방역체계를 모델로 꼽는 이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산케이는 감염 확대가 진정되지 않는 북미 각국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 것이 4에서 6시간의 감염 유무를 한정할 수 있는 한국제 진단키트라며 키트 등의 수출이나 지원을 요구하는 나라는 100개국을 넘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진단키트 제조업체는 한국에 확진자가 한 명도 없던 1월 초순부터 개발에 착수했고 한국은 1년 반 걸리는 허가 심사를 전염병 유행 시에는 그 주로 단축하는 긴급 사용 승인 제도로 지원했는데 이는 2015년 중동호흡 기증 혹은 확산을 겪은 후 생긴 변화라고 평가했다.
산케이는 한국이 진단키트를 활용해 신속하게 검사하고 감염자의 이동 경로를 철저하게 조사했다고 소개하고서 감염자는 1만 명을 넘었으나 6천 명 이상이 이미 완치해 감염 확대는 눈에 보이게 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신문은 대구에서 감염이 확산할 때 감염 의심자의 자택 등이 있는 곳을 찾아간 검진팀이 이동 검진을 하는 등 본격적인 검사를 하는 것이 한국의 특징이라고 평가했다. 드라이브스루 검사가 화제가 되면서 각국이 도입한 사실이나 최근에는 워크스루 검사 방식까지 도입한 것도 함께 소개했다. 감염 확산 초기에 병상이 부족해 자택에서 대기하던 환자가 사망한 후 당국이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를 구분해 대응하는 시스템을 고안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달 13일 아사히 신문은 한국이 검사, 추적, 치료를 충실하게 한 결과 의료 붕괴 상황을 막았다며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해 보도한 바 있다. 이 신문은 보건당국이 카드 사용 기록과 휴대전화의 위치정보 시스템 기록 등을 활용해 10분 이내에 감염자의 이동 경로를 특정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당국이 외출을 금지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외출을 자제해 감염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일본 언론들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소개하고 있는 가운데 한 일본 네티즌의 트위터 글이 주목받고 있다. 가생이닷컴에 실린 한국 코로나19 대응 관련 일본 트위터 아는제하의 글에 일본 네티즌들이 많은 공감을 표하고 있다. 다음은 해당 글 전문이다. 어제부턴가 한국에서 나라로부터 보내온 음식과 생활용품 트위터가 돌아다니길래 그냥 좋네 라고 생각했는데 방금 이건 배급이잖아 라는 의견이 나왔다. 아니 부럽지 않은 거야? 정말 한국에서는 자가격리용 생활용품 팩이 보내진다는 걸 봤는데 정말 일본인이라는 사실에 너무 슬픈 나날이네요. 이런 증상으로 자가격리는 너무하잖아. 혼자 사는데 증상이 나타나면 어느 정도 비축분이 없으면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 한국에서는 자가격리자에게 생활용품 키트 보내준다지. 검사 장벽도 높고 경증자용 병상 확보나 이런 케어도 없다는 게 불안하다. 마스크가 없는 것보다 한국은 압도적인 검사로 감염자를 격리, 중증 환자 치료를 집중할 수도 있도록 감염자를 사분류, 병원은 최중증, 중증, 중등증을 수용, 경증자는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검사는 거국적으로 계속 받게 해서 양성이 나오면 증상에 맞춰 격리시설로 안내받고 음성인 격리자에게는 충분한 식료품과 생활용품이 나라에서 지급받는구나. 한국이 부럽다. 과연 아미 모임은 이런 시기에서는 무섭다. 그나저나 도쿄 말고도 오사카에서도 외출 자제인 거지? 금지는 법률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럼 바로 감염법으로 외출 금지, 벌칙 규정 만들면 되잖아? 그냥 한국처럼 생활용품 보내던가. 준비 안 되어 있지? 아니란 일본이니까. 한국 정보. 외출 금지는 없다. 의료 붕괴는 없다. 사저기도 없다. 마스크는 나라가 지정한 날에 살 수 있다. 원격 근무는 그다지 많지 않다. 정보 공개는 제대로 되기 때문에 국민의 불안감은 없다. 나라로부터 2주분의 식료품, 생활용품이 각 가정에 배급된다. 각국으로부터 문의가 쇄도. 한국에서는 경증으로 자가격리하는 경우 나라에서 생활용품이나 식사 지원이 온다고 한다. 전 국민에게 100만 원 정도 현금 지금도 있다. 한 걸음도 밖에 나오지 마라. 생활은 지원해 줄 테니까. 참고로 한국 국가 예산은 도쿄도 국가 예산보다 적다. 일본 정부는 못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것뿐이다. 다른 나라는 한국의 검사 능력과 의료기기 지원을 요청받아 협력을 약속하고 한국은 그 나라에 체류하는 한국인 보호를 요청하고 협력을 얻는다. 한국의 방식으로는 의료 붕괴를 불러온다는 소리를 해왔지만 결과를 보면 자국민을 지키는 것과 연결된다. 아베 수상의 가족이 몇 명이든 1세대당 300만원의 비판 쇄도. 수입 5할이 감소가 조건, 귀찮은 신고제, 벌칙까지. 한편 대기업에는 1조 원 출자 일본 정책 투자은행을 활용하여 출자한 나라를 좀먹는 아베 부인 독재 세상 모르는 도련님과 그 추종자들.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지지자를 위해 정치. 아베 정권은 1원도 현금 지급하지 않겠다고 정한 모양인데 다른 나라는 생활 지원에 세금을 잘 쓰고 있다. 1400만 세대에 최대 100만원 가까운 현금 지급을 하는 한국.
대체 일본은 이웃 분단 국가로부터 얼마나 멀어지려는 생각이야? 정말 유감이지만 아베 씨와 한국의 문 대통령을 비교하자니 문 대통령이 더 능력 있다. 코로나 대처나 국민을 대한 정책 및 속도는 비교가 안 된다. 5기로라도 한국식 코로나 대책